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입니다. 일요일 오전 아침부터 이렇게 기자님 모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중국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국가 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고 댕기 머리를 한 어떤 여성이 오송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복을 입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문화 침탈이자 한국 공정이고 문화 공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로 올림픽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결혼식, 명절 등 특별한 날이나 행사에서 한복을 입는 전통 생활 간습은 명백히 우리의 고유 무형문화재에 해당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재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 한복 공정을 벌이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받아내는 등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황희 장관이 항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명백히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황희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중국이 국제 행사에서 마치 한복이 자신들의 문화인 양 선전한 것은 대단히 무례하고 극악무도한 문화 침탈이자 한복 공정을 벌인 것이고 일개 유튜브도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함에도 황희 장관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그룹을 일컫는 말이 소수 민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중국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 표명에 길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며 나라 팔아먹는 매공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황희 장관은 여러 가지 국익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이미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중국의 한복 공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을 소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아니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력 항의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으면 방송을 본 세계인들은 한복 문화가 중국 문화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김치, 한복 등 문화 공정과 역사 공정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황 장관이 중국의 한복 공정에 강력 항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끝내 항의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황희 장관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그냥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오늘 긴급으로 황희 장관의 그 직무유기 그 혐의 고발장을 방금 이렇게 방금 이렇게 접수하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그 황희 장관 그 중국의 그 한복 공정, 문화 공정 그 뉴스를 접하고 이게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도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황희 장관을 긴급으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는 점은 중국은 늘 그 우리나라를 노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대한 뚝도 무너지는 게요. 그 개미굴, 그 아주 작은 개미굴 하나에 거대한 뚝이 무너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김치, 한복 여기서부터 시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대에 갔을 때 그때는 또 국제관계,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때 돼가지고 이 한반도 영토도 우리 거다 이럴 수가 있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김치, 한복 이런 게 나중에 그런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 김치 우리 거지 않냐? 한복 우리 거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장에 이 김치, 한복 이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할 때 지금 강력하게 항의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황희 장관이 이 강력 항의를 해야 됨에도 뭐 소소한 것이다. 뭐 국익이다. 뭐 국익 때문이다. 아니 지금 우리 문화를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국익을 따진다는 겁니까? 할 말도 못하는 그런 국익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국익 때문에 항의를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 장관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뭐 중국몽을 뭐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정부 아닙니까? 그 정부의 그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단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고 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지금 잘못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복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가 굉장히 이중적인 게 유독 또 일본한테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물론 일본도 잘못한 게 있고 또 잘못한 걸 지적을 하고 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유독 중국에는 할 말도 못하는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일본이든 중국이든 똑같이 강하게 얘기할 그 주장을 해야 될 때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중국에서도 우리를 겁을 내죠. 그래야지 이런 짓을 못하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눈치 보고 국익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국익 때문에 앞으로 더한 걸 해도 국익이라는 그 핑계거리 그런 국익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국익이 왜 나옵니까? 우리 문화가 침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익이 왜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했고 이게 정부가 안 하면 시민사회라도 나서야 됩니다. 시민사회라도 나서서 중국한테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다음 재벌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또 저희가 더 대응할 게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명백히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아니 문화부 장관이라면 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한복 우리가 특별한 행사나 뭐 명절, 결혼식 이런 특별한 행사에서 한복을 입는 건 우리 고유의 문화이고 무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문화부 장관이라면 이 우리 문화를 보호하고 보존해야죠. 그게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책무이자 책임입니다. 직무죠, 직무. 문화부 장관으로서 직무입니다. 근데 이걸 항의를 안 하겠다. 항의를 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게 직무인데 이걸 안 한 것이 명백히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황희 장관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